홍건희를 팀의 5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렸다. 홍건희에게 추가 실점을 억제하는 추격조 임무를 맡겼지만 실패였다. 선두타자 김건희 상대 우전 안타를 맞은 뒤 대타 원성준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투구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다음 투수의 바통을 넘겼다. 논란의 장면은 이때 발생했다. 다음 투수가 다름 아닌 두산 마무리 김태견이었던 것. 1-4-1, 2루 위기에서 올라온 김태견은 등판과 함께 김재현 상대 볼 2개를 연달아 던지며 잠시 제구가 흔들렸지만 김재영과 장재영을 연달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이후 8회 말 최지강과 교체되며 경기를 끝냈다. 투구수 9개였다. 김태견의 등판 시점에 물음표가 붙은 게 사실이었다. 팀이 5점 차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고 8회도 9회도 아닌 7회 위기에서 갑자기 김태견이 다른 필승조들을 제치고 먼저 마운드에 올랐다. 경기 후 각종 야구 커뮤니티에 및 두산 공식 SNS 계정에서도 이승엽 감독의 투수 교체를 의아해하는 반응이 자주 눈에 띄었다. 김태견은 왜 7회에 올라온 것일까? 두산 관계자는 오센에 김태견은 오늘 10일 아웃카운트 2개에 공 10개 정도를 던지기로 예정돼 있었다. 사전에 김태견, 이병헌 모두 5회 이후 언제든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정규 시즌 일정을 소화하며 불규칙한 잔여 경기 일정을 받았다. 9월 들어 1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 3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 7일 수원 KT 위즈전, 10일 고척 키움전 등 4경기를 치른 게 전부였다. 마무리 김태견의 경우 두산이 3일 패배에 이어 7일 대승을 거둬 1일 롯데전을 끝으로 8일을 쉰 상태였다. 만일 김태견이 10일 키움전에서도 휴식할 경우 두산의 다음 경기가 13일 잠실 NC 다이노스전이라 무려 12일 동안 공을 못 던지게 되는 상황. 총력전보다는 투수의 실전 감각 유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김태견을 올린 이승엽 감독이었다. 김태견이 올 시즌 많은 공을 던졌다 해도 두산이 잠재적인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라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승엽 감독은 경기 전 잔여 경기 일정에서 너무 안 던지는 투수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승조들이 억지로라도 던져야 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시즌 중간에 투수를 너무 많이 써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너무 안 써서 감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태견의 7회 위기 극복은 분위기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두산은 꼴찌 키움에 1-7로 일격을 당하며 같은 시간 수원에서 NC를 꺾은 KT에 다시 4위 자리를 내줬다.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5강 경쟁팀들의 경기를 다시 초조한 마음속에 지켜보게 됐다. 2024년 KBO 리그에서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중 발생한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두산의 투수 교체 전략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두산은 0-5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7회 말 이승엽 감독은 갑자기 마무리 투수인 김태견을 등판시켰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죠. 왜 5점 차이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를 내보냈을까요? 이러한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두산의 불규칙한 경기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9월에 들어 두산은 다른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선수들, 특히 김태견과 같은 핵심 투수들이 오랫동안 실전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태견의 경우 이 경기 전까지 8일 동안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날도 등판하지 않았다면 다음 경기까지 무려 12일 동안 공식 경기에서 투구를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투수에게 있어 매우 긴 휴식 기간이며 실전 감각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승엽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잔여 경기 일정에서 너무 안 던지는 투수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승조들이 억지로라도 던져야 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김태견의 7회 등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전략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두산 관계자는 이날 김태견이 아웃카운트 2개에 공 10개 정도를 던지기로 예정돼 있었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에 김태견, 이병헌 모두 5회 이후 언제든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팀이 경기 결과보다는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태견의 등판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1-4-1, 2루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해 2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팀은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김태견은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만한 결정입니다. 두산은 현재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고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마무리 투수인 김태견의 역할은 포스트 시즌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날 경기에서 두산은 결국 1-7로 패배했고 4위 자리를 KT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팀의 순위 경쟁에 있어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스포츠에서 자주 발생하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감독은 현재의 경기 결과와 팀의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당장의 승리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고민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야구 팬들에게 경기 결과 이면의 전략과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승패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팀의 장기적인 계획과 각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두산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프로 스포츠에서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팀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전략, 심리, 체력 관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게임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프로 야구의 깊이와 복잡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야구에 대한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한 야구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야구의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봅시다.